안녕하세요. 제가 분양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상속과 같이 결합이 된 건데요. 이 자녀가 분양권을 2020년 1월 1일자로 A 분양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죠. 주택수가 아니고 그냥 단지 분양 권리일 뿐이죠. 그래서 이때 A 분양권은 A 분양권하고 아버님도 그때 같이 아마 분양권을 같이 산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2021년 5월 5일 날 사망했습니다. 근데 분양권이 사망했을 때는 아들 입장에서 승계취득이잖아요. 승계취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들어가요. 퍼스트 요건이 되는데 이 A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이때도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유가 연장되는 것뿐이잖아요. 보유가 연장이 돼서 A 분양권이 이때 준공이 될 때 드디어 중공이 될 때 신규주택 취득인 거예요. 그러면 신규주택 취득이면은 세컨드로 주택수를 취득한 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사망의 원인으로 등기는 상속주택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그냥 등기만 상속주택이지 그냥 일반 주택 취득이에요. 그냥 매매 취득이나 교환 취득이나 현물 출자 취득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망 시점에 상속주택 특례가 되려면 주택 숫자 2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 숫자가 2개가 되질 않잖아요. 주택 숫자 하나? 이거는 주택 숫자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일 시점에 주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속주택 특례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주택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 세컨드 주택을 취득했는데 세컨드 주택을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으로 대해서 이렇게 비과세가 안 된다. 그리고 보면은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그 아버지 사망해서 피상속 주택이 계산되기 전에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돼 있잖아요. 반대로 되면 이게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데 상속주택 특례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경우도 보면은 상속인데요. 상속인데 이 경우는 상속이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상속 사망 시점에 주택 숫자 2개잖아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 숫자 하나. 그 다음에 부친 사망할 때 주택 숫자 세컨드로 2개. 그래서 지금 주택 숫자 2개이기 때문에 피상속 주택 특례, 일반인 상속 일반 주택 특례. 그래서 2개가 돼서 이 A 분양권이 준공되고 나서 이렇게 팔게 되면 퍼스트 주택을 먼저 팔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돼서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속주택 특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상속주택, 일반주택 특례는 눈으로 보이는 주택만 파는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 인정이 돼요. 입주권 권리 상태 그대로 팔면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준공 후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이 주택 숫자로 카운트 되는 거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 그 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주택 숫자로 카운트가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일반 주택, 상속인의 일반 주택이 이렇게 준공된 후에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 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분양권을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경우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아까 앞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상속일 날 이게 주택수가 하나밖에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주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속 특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례가 되려면 주택 숫자가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이벤트 사건 발생 시점에 주택 숫자가 2개가 발생이 되는데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 주택 취득이에요. 물론 상속 등기가 등기 원인이 상속 주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주택 취득 원인으로 선순위 주택이다. 일반 선순위 주택 두 번째 세컨드 주택. 근데 세컨드 두 번째 주택 취득한 거를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후입선출법으로 해당돼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분양권의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조금 달리 보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있기 때문에 비과세 되는 거예요. 이거 신규 취득이잖아요. 이건 사망도 일반 주택 취득으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그러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굉장히 제가 상속주택 특례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보면은 이때 합가인데요.
혼인할 때 이게 특례주택이잖아요. 혼인도 특례주택입니다. 동구봉양 뭐 상속 특례, 뭐 일시적 이주택, 거주택 이런 부분들이 다 2주택 이상이 돼야만이 특례가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혼인할 때 보면은 주택 수가 몇 개인지 보자고요. 2021년 1월 1일 시점에 이전에 분양권 취득했잖아요. 취득 보유 보면은 주택 수지 안 들어가잖아요. 회색 지대니까. 뭐 남편이 눈으로 보이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인이 소유하고 있죠. 이렇게 합가했을 때 혼인 시점 주택수 한 개뿐이에요. 혼인 주택 특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뭐냐? 이거는 일반 주택 혼인 시점에 일반 주택 하나 갖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분양권이 이게 준공이 되면 이때 신규 주택 취득이라는 거예요. 이때 3년 이내에 남편 부동산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오해를 해서 이게 혼인 주택 특례가 되는지 알고 10년 이내에 뭐 남편 부동산을 팔거나 이 분양권을 팔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2020년 1월 7일 날, 이거는 아까 분양권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그 혼인한 날, 95년 2월 11일 날 혼인을 했는데, 이 20년 11월 달에 취득한 주택은 회색 지대로서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때 취득한 주택수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참고로 한번 표를 보시라고 제가 한 거고요. 이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도 혼인이잖아요. 혼인 특례면은 이때 주택수 두 개 되는데 주택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퍼스트. 이때 세컨드. 아까 내용은 또 같잖아요. 이 경우도 한번 볼까요? 분양권을 2021년 법 시행 이후에 취득했고 주택수 취득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입선출법의 퍼스트 이 A 분양권이고 그다음에 150에 3 적용을 했어요. 이게 했을 때 분양권 잔금이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까도 안 된 것처럼 이 분양권이 언제 취득할 시점이냐. 이게 퍼스트로 이렇게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과세 불가무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정을 들어서 분양권을 이때 취득했다. 이 A 분양권을 이때 취득했다. 그러면은 155조의 3 세법적 시행령 156조 3인데 156조 3 사망 이게 뭐냐면은 실거주 목적 이 분양권이 준공된 날로부터 이 남편 부동산 3년 이내 팔면 세제 혜택 주는 규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플렉시블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상속주택 판정할 때나 이 동거분양 혼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같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대주택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유권에서 많이 바뀌고 상생 임대주택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제가 계속 유권에서 변경된 거는 계속 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은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주택 중과세율 이 부분도 제가 많이 지금 과거에 만들어놨던 것 중에 최근에 바뀐 거를 계속 유권에서 가고 변경된 유권에서 가고 사례를 많이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주택 중과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다주택 중과라든가 제가 보면은 취득세 부분도 계속 지금 제가 변경하고 있거든요. 계속 바뀐 거라든가 규정 바뀌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은 지인들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공부하는 양은 과거에는 많이 했었어요. 현직에 있으면서 좀 시간 나면은 잠을 아껴가면서 이 도표를 좀 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에 대해서 좀 강의 PPT 자료가 한 2,000장 정도 되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상속주택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상속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이렇게 상속인들 들어오면 같이 제가 연결해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주택이 상속됐을 때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주택을 물려주느냐 그런 부분들의 조금 절세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제가 어려워서 강의를 안 할 겁니다. 강의를 해도 듣는 분도 힘들고 개별적으로 또 물어보신 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세대 1대 문진표를 제가 한 200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이 참 여기 뭐 여기는 조금 나와 있는데 다른 데 지금 저장이 됐는데 이 보면은 문진표를 해서 이게 비과세 특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쪽에 몇십억짜리 되는 거는 이 1세대 주택을 문진표를 한 2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다주택 중과도 다 걸러지거든요. 내가 다주택 중과도 이 문진표를 한 4, 50개 정도를 만들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하반기 정도나 해서 만들어서 이게 물건이 큰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뭐냐 다주택 중과가 적용이 안 되면 뭐 양도 물건이 몇십억 되는 거는 세금이 10억 차이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냥 평생 한두 건 하는데 그걸 평생 한두 건 잘못하면 뭐 사무실을 폐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더라고요. 저도 강남 3구나 용산구에 있는 그 아는 지인이나 선배들이 전화 와서 상담을 하는데 물어보는데 굉장히 좀 부담되더라고요. 프로는 뭐냐 이렇게 이제 그 다주택 중과가 시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삐끗 잘못하면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최근에도 들려오는 불미스러운 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제 많이 저도 듣고 있어요. 같은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동생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좀 어중간히 알고 이렇게 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집중적으로 좀 그 이론이라든가 논리를 좀 개발해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하고 오늘 이틀에 걸쳐서 강의를 페이퍼를 한 20장 정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한 강의를 한 10개 정도를 제가 올렸거든요. 지금 이번 달 말은 또 성실납세자 신고단 바쁘고 7월 달 바쁘고 해서 한 8월 정도나 되면 제가 나중에 책을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조금 그 내용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보면은 이 내용이 상당히 강의할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유권 해석 위주로는 됐으면 강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권 해석은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응용할 수 있도록 그냥 본인들이 그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금 자신 있게 컨설팅도 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예측 가능하지 않다면 국세청이나 기재부에 사전 질의를 하셔가지고 좀 보호받는 그런 방안책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굉장히 그 상담할 때 부담될 때 저는 상대방 상대할 때 그 세대원의 전부 다 그 재산세 과세 부과 내역이라든가 상세 물건 명세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는 처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8월 이후에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 양도세 개념 원리화랑 제가 지금 유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주석서 해석서를 좀 만들고 좀 다 편집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떨 때는 꼬박 한 24시간 동안 날밤 새서도 하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집중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몰입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되고 정정하고 유권 해석을 변경된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저에게도 많이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 중과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비과세라든가 거주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공부해가지고는 더불어 소득세 부과 법인도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시는 게 대리인이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남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주워 들은 거는 자기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8월 이후에나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